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네. 왜 이렇게 못 맞추세요, 박자를? 다시. 오장박이 간다. 이게 자, 5,000원 출연했더니 5,000원 출연하셔서 지금 감이 떨어지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마이TV에서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양옆에 주인공 오장박 다 모였는데요. 네, 오장박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오장박.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오장박의 오는 바로 오연호 대표 기자. 안녕하세요. 간다. 네. 그리고 장윤선이 간다. 네, 장윤선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정호 간다 해서 저희 오장박 세 사람이 모여서 오장박이 간다로 2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저희가 총선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호 대표 기자. 네, 나와 있는데 4년 전에 총선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사진 있네요, 이거. 이제는 저희가 그때 굉장히 젊었네요, 나름대로. 4년 전 사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머리도 길은 거 보니까 그때 사진이에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네, 인사성 멘트를 제가 하고. 자, 저희가 이렇게 팟짱카를 이번에 총선 기간 동안 타고 다니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팟짱카.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해서 오연호, 장윤선, 박정호 사진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예쁘게 노란 색깔, 주황 색깔에서 정말 꾸몄습니다. 예쁘게.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는 처음에 유치원 버스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그래요? 노란색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애 키우는 엄마들 보기에는 어머 저거 우리 유치원 차 같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움직이는 팟짱 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름 저희가 동안 타고 싶은 분들은 모두 태워서 오시면 저희가 다 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4년 전에는 총선 버스를 운영했죠? 맞습니다. 큰 버스. 큰 버스를. 근데 이제 슬림해졌어요. 이게 스마트폰 기동성.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마이TV가 진보정편, 내 손 안의 진보정편을 요즘 표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 기동력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작은 차로, 네.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로 그렇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TV로 저희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출석 체크해야죠. 네,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서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지,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 맞아요. 저희는 지금 서울 날씨 어떤가요? 여의도 날씨. 구름 한 점이 없네요. 네, 오늘 날씨가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3월 31일 목요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출범하는 날인데 공식 선거 운동이 오마이TV도 시작됐는데요. 더 본격적으로. 네. 그동안 두 분이 굉장히 잘해왔어요. 예. 팟짱 장윤선 박정호 보시면서 팟짱. 어떠셨어요? 너무 놀라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없어도 되지만 숟가락 하나 얻는 심정으로 이 유명세를 활용해서 저도 좀 끼워보려고. 네, 총선 기간 동안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죠. 네. 숟가락 오연호. 그거 괜찮아요. 별명 하나 제가 좀, 얻어가세요. 예, 숟가락 떨어지기 오연호. 때문에 숟가락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이제 이 팟짱 칼을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국회에 온 이유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저희 앞에 어마어마한 큰 버스가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문제는 경제다. 더불어민주당 눈물을 닦아라. 그래요. 굉장히 큰. 저희가 2012년 모델입니다. 저게. 저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동을 했었는데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지금 진화했는데. 네. 어쨌든 근데 저기는 이제 사람 수가 많으니까 네.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스니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버스인데 저게 어떤 버스죠? 의미가 있는 버스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기는 좀 눈물을 일단 흘린 분들이 타는 버스예요. 네. 더컷 유세단,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동지회라고 네. 떴어요. 그렇지만 좀 억울하게 컷오프 대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네. 유랑을 합니다. 저희처럼 총선 그렇군요. 유랑을 하면서 전국의 네. 곳곳에 취재를 저희가 다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유세 지원을 하러 유세 지원을 저희가 네, 이게 바로 더컷 유세단 유세 정청래 버스군요. 의원이 단장이라는 그 버스군요. 네. 아. 정청래 의원 그리고 뭐 김광진 의원, 네. 장하나 의원. 정청래 의원하고 저랑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 출근길에도 보니까 아, 예. 그 손혜원 그 이제 공주 공보라? 받으신 분 예. 같이 지하철역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인사를 하셨을 텐데. 네, 우리도 생중계 한다고 그랬더니 네. 어디에선가 만날 거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이야, 이 차가. 네, 첫 시간에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좀 다쳤어요. 네. 가서 네, 저희 타시는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한번 가보시죠. 예. 정말 많은 민주당 당직자들하고요. 네. 의원님들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네요. 이른 아침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이군요. 민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막 파리도 같이 여행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전에. 네. 유러피언 드림 취재하느라고. 우리 파리 가서 라면 먹은 사이.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호텔방에서 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겠는데. 자,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실 텐데 이 더컨 유세단 이 버스에 함께 하시는 건가요? 예, 그 같이 가는데요. 네. 그 더컷 유세단이고 네. 나는 더불 유세단이야. 아, 그게 다르네요. 네, 더컷은 아 아니고. 이게 좀 달라. 네. 달라요. 아니 이 버스를 타고 이제 막 다니실 텐데요. 뭘 좀 강조하시고 뭘 좀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말씀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더컷 유세단의 존재 자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떨어진 사람 또 저처럼 출마 안 하는 사람이 더블 유세단. 이 출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게 그 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훌륭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전례가 별로 없었던 그런 일이니까 네. 존재 자체가 아마 모든 유권자들이 다 그 즐거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의미 있는 그런 네. 유세가 펼쳐질 텐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유세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정을 비판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경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경제를 워낙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를 정말 핵심적인 문제로 하지 않으면 네. 그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큰 문제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경제인 것이고요. 저 말 속에는 사실 저 속에 이제 복지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고용도 들어있는 네. 것이고요. 그 함의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함축적인 문제는 것입니다. 경제다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우리가 4년 총선에 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를 문제는 경제다. 네, 이거로 경제로. 이제 잡은. 네. 또 우리 김종인 이제 대표께서 워낙 네. 경제민주화를 선도하신 분이고 하니까 네. 경제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이 부각이 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영입한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버스 타고 또 막 다니시려면은 힘드실 텐데
저희도 제 팥장카를 준비했습니다. 팥장카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귀엽죠? 훨씬 더 기동력 있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귀요미 버스 뭐 그런 느낌. 귀요미 버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쪽에 보니까 아, 이 김광진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팥장 식구.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요. 제가 추위를 많이 아니, 타서. 네. 저기 뭐야 왜 이렇게 머플러 남자야 둘이? 세트야? 아침에 추울까봐. 추울까봐 저도 이렇게 목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더 두꺼운 걸 했네. 아니 근데 굉장히 멋스럽네요 두 분. 네. 아름다워요. 네. 봄 머플러 하나 사주세요, 사장님. 겨울 거라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김광진 의원을 저희가 그동안 출연료를 드리지 않았어요. 현역 네. 국회의원은 진짜요? 그럼요. 현역 국회의원은 세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안 받는 거예요? 안 준 네. 거예요? 안 준 거죠? 안 아니, 줬어요? 사장님 말씀하세요. 빨리. 사장님이 안 주셨어. 안 주셨어요. 돌아서 역광이기 때문에 네. 잠깐 돌아서. 이제부터는 줘야 돼. 정상임금 지급하라. 이젠 드려야 돼요. 4월 13일 이후에 네. 그때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은 약속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2배 주신다 그러셨는데. 뭐 3배라도. 세배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녹화되죠. 네, 오마이 되고 TV에 있습니다. 민주 광고주들이 더 많은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네. 자막 보이시죠? 네. 아래 자막. 여기 네. 아래 자막. 저희 흘러가고 눈엔 있습니다. 보입니다. 저희 눈엔 다 보입니다. 여기 자 김광진 표로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10만인 클럽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그 군불침대 그리고 막가산사 그리고 꽃주문닷컴. 예. 꽃주문닷컴 풍무양꼬치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거의 뭐 우리 수법이네. 그리고 뭐야 선식 선식.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 선식 사장님 다시 해주세요. 다시. 중고자동차 들어왔어요. 아 중고자동차. 예. 그리고 대리운전 어디요? 네, 저희 끝났는데. 끝났어. 착한 콜. 착한 콜. 예. 아니 이게 완전히 식구처럼 다 외우고 계신데 이제 더컷 유세단 이 차를 타고 8시에 출발하신다면서 어제 아직 출발을 출발하는지 못한. 오마이뉴스가 출발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직 보내드려야 되겠네. 네.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청년 맞아요. 비례잖아요. 그래서 청년 친구 2분 초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빨리 데리고 오세요. 2명 저기 김빈, 이동학 빨리 데리고 오세요. 아니 섭외까지 시키나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김광진 토크를 해야 의원은- 되는데. 김광진 의원은 이제 우리 식구죠. 식구로. 식구죠.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팥장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로 첫 시간에 저희가 이 더컨 유세단 버스를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자랑스럽게 컷오프 당한 이동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랑스럽게. 경선. 저는 이제 여기 성골 진골. 여기가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예. 더 우리 먼저 김빈, 잘렸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예,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팥장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모시지 네. 못했어요. 이동학 의원은 한번 저희가 오늘 모셔서- 데뷔 무대시구나. 네. 팟장에서는. 네, 네. 현장에서 처음입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잘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지나다니다 보시면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우셔가지고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요. 네. 우는 것만 보셨나봐요. 네, 이제 많이 웃어주세요. 그 후에는 계속 웃고 다녔는데.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텐데 또 어떤 말씀을 좀 하실 거예요, 유세단이시면서. 아무래도 청년 비례대표 네. 그리고 청년으로 네. 출마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눈물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 이게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웃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어필을 해야 되겠다. 너무 암울한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 갖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예, 미래로 가자. 미래로 네. 가자. 네. 예, 우리 김빈. 저는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표의 확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자리와 상관없이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해서 밝고 맑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표를 좀 더 확장시키고 이것들을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네. 희망. 이런 여성 정치인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우셔. 그러게요. 아니, 오늘 의상도 좀 그러니까 달라요. 패셔너블. 이렇게 떨어지게 돼. 네.
우리 장윤선 기자와 투샷은 안 돼요. 투샷은 안 돼요. 예, 과거에 시문화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마이뉴스의 시문화 기자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였는데 미래였고 지역구. 네, 맞아요. 그 일반 청년들 만나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들을 좀 하던가요? 이게 좀 미진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공약이 와닿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모든 정당이 갖고 있는 문제일 텐데 저희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14일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공약을 내걸었으면 그것을 향후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까지 열심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맞아요.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이 약속들도 조금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쉽게 저희가 연설할 때 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빈 씨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좀 하던가요? 제가 어제 청주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대학생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의 표를 좀 끌어모은다, 매력을 발산한다 이런 그거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들을 위한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아요. 동의하세요. 저도 청년이하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청년 비례대표 그 자격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무언가 이렇게 제가 그 얼마 전에 다 한 그 언론사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거대 야당이고 6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조금 더 젊고 신선하고 뭔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율동도 좀 저기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율동. 네. 오,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율동까지. 더더더 뮤직비디오, 그 로고송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선거 활동이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되도록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희가 예. 방송하는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댓글. 댓글. 필라델피아.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이 방송 보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필라델피아는 석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봄 저녁입니다. 우리 아침인데 필라델피아는 시적으로 그러니까요. 저녁이에요. 예. 더불어차 이쁘다. 팥장 차인데. 네. 김광진 의원님 귀여워요. 그리고 예. 이동학 다준다 연구소장, 이동학 전 혁신위원 화이팅. 김빈 누님, 눈이 정화된다. 정말, 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돼. 여기는 동학 그래요? 누님이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친구 같은 누나. 친구 같은 누나. 무조건 가능한 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내세요. 유세단 무한 지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꼭 승리합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제가 자. 섭외 담당으로서 한마디 해야지. 바쁘니까요. 야, 이런 또 섭외를 계속. 여기서도 수저 금쇼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떨어진 사람이고 네. 그래도 이분은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후보. 네. 비례 33번. 비례 33번.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그리고 예. 잠깐만 예. 소개만 하고 갈게요. 그래도 우리 당에도 나름의 비주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 여선웅 구의원.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맞아요. 아, 저번에 이제 팟짱 인터뷰 한번 인터뷰했었죠. 네, 네. 예. 실물로 뵈니까 훨씬 멋있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부도 직능이다. 엄마도 전문가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겁없이. 아, 제일 좋아하셔요. 엄마도 전문가다. 제가 아마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어머. 애기가 아, 저는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예. 일찍 하셨네요. 제가 좀 빨리 했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쪽. 아, 다르네요. 자, 저희 카메라에 보시고 필라델피아에서 보고 있는 네, 시청자 너무 감사합니다. 뭐 네. 저한테 줘도 안 받는 비례번호 33번 받고 뭘 그렇게 다니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데 네. 그 우리 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절 보시고 아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 아직 그리고 당원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게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증거하고 싶어서 다니겠습니다. 아까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활동했던 게 지역에서 열심히 밑바닥에 있는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비례대표가 상향식 공천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소문내면서 시작을 했고요. 정말 가능하게 된 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결과가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당 지지율 75% 정도만 되면 오. 저도 입성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제가 뭐 75%. 불가능한 걸 계속 얘기하면 좀 제가 웃긴 사람이 되긴 한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리는 부분에 동조할 수 있는 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참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요? 하겠습니다. 아니, 주부 직능을 대표하셨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75%만 되면은 국회의원 되는 되시는 거죠.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70년, 71년생이 그렇거든요. 예, 그걸 대표할 수도 있고 주부라는 게 여성, 남성 구분이 없습니다. 가사를 맞아요.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직업 능력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사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외된 계층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가 해결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더라고요.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 뭐 직업에 있어서의 여성, 전문가의 네. 여성,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 외에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주부들의 애환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가정 살림이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대표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처하고 나섰는데 당에서는 인정 못 받았지만 주변의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네. 인정해주고 있고 아마 전국 다니면 제일 인기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진행하셔야겠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 저희가 다음에 한번 모셔서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선웅 우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원래 공보실에 있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그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소개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그 강남구에 뭐 네. 그런 댓글 잘못된 사건. 네. 댓글 사건을 네. 또 밝혀냈어요. 밝혀내고 네. 팟짱에도 출연하고 네. 정말 고마운데 네. 자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할 어떤 뭐 활동을 하실지 네, 일단은 어떤 역할인가요? 비주얼 그- 담당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의원 여선웅입니다. 네. 이번 뭐죠? 덕컷 유세단. 덕컷 유세단의 정식 단어는 아니고 네. 덕컷 유세단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은 제가 현역인데 앞으로 더 컷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한번 연구해보고자 이런 속마음도 있습니다. 네. 야 중요하네요 그게. 네. 더 이상 컷당하지 않기 네. 위하여. 네. 네.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강남 민심이 좀 요즘에 어떤지.
되게 요즘에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 텃밭이니까. 네네. 예.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 그래요? 강남 의뢰에 출마한 전현희 후보는 네. 그 이제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현수막이 훼손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달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건물주가 뭐 못 달게 해가지고 아직도 예. 오늘도 달았을지 안 달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견제구를 날릴 정도로 강남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네. 또 제 지역인 강남 갑에는 우리 그 사선의 그 중진 의원이신 김성건 의원님이 전략공천을 오셔가지고 아, 예, 예, 그 맞아요.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강남에서 더민주의 네. 힘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우리 김광진 의원을 네, 마지막. 소개만 자, 말고 그럼 잘 연구하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더 컷 안 나가려면. 예. 본격적으로 마무리 예, 얘기하겠는데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최초인가요, 이렇게?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컷오프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지난번에 보통, 예. 그 4년 전에 오리알 유세단이라고 한번 있었다는데 근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게 한 이틀 하고 도저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더 컷 예. 유세단에.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여러 종류의 유세단이 있는데 예. 가장 환영받을 것 같아요. 예. 불쌍해. 아, 그리고 막 와닿는 데도 많죠. 많잖아요. 인기가 많아요. 대표 버스도 오늘 출발했잖아요. 네. 예. 오마이뉴스가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로 보여주네요. 네. 네. 아니, 저희 팥장카 보시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아, 팥장 식구로서. 팥장 식구로서. 네. 일단 파란색이 좀 안 보여요. 버스에. 예, 이게 정치적 중립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 노란색과. 예, 정의당과 민중연합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아, 색깔로 평가를 예, 하시네요. 지나친 색깔로는 아니에요. 네. 아, 김광진 색깔론 펴다. 예. 이걸로 색깔론. 기사 하나 써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빨간색도 있는데 파란색이었네. 아, 그렇죠. 예. 파란색이 없어요. 자, 우리 사회는 이제 경쟁에서 혹은 회사든 뭐 직장 안에서 네.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이게 낙오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서 역할을 이제 제 포지션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또 막 가슴이 쓰리기도 할 텐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가면서 이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솔직히는요.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뭐 하면 그냥 순간순간 울컥울컥 하거든요. 다른 생각 들고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 들고 뭐 이제 해서 사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 잊고 지내고 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간에 낙선했지만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어렵고 걱정스러운 게 제가 떨어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잊혀질까봐 걱정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 순간부터 쉬면 바로 잊혀지는데 13일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사실 그 관심과 지속적인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 네. 그러려면 오마이TV가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꼭 가입해 주십시오. 신보 정책이 돼야 될 텐데. 참고로 맞아요. 100만 원 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덕후 유세단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맞아요. 어땠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희생 정신,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아픔이 있더라도 더불어 함께하는 또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네. 또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는 저야 뭐 오마이TV로 확장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분들을 보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제 저희가 다니는 이유가 버스에도 붙이고 다닙니다만은 그 눈물을 좀 보호하고 싶고 실제 저희들로 인해서 더 저희보다 사실은 저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지만 진짜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눈물들 경쟁에서 도태되고 실제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도태되는 많은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이거 영향인지 뭐 경기도당에서도 또 이렇게 네. 덕후 주세단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어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떨어지려고 그래.
다음을 노리고. 아니, 다른 당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당은 이제 다른 못하죠. 당은 막 이제. 도끼 들고 도끼 놓고 막 어제 시위하고. 대구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 대구에서 그 이재만 예비 후보 지지자들이 김무성 대표 온다고 막 들어눕고. 그러면 네, 조커 욕설하고 유세단을 그랬었죠. 운영하는 데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컷을 당하면 뭐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뭐 대개는 분노를 무소속 표현한- 그렇습니다. 예. 대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죠.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세단을 조직해서 더컷 동지회를 만들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죠. 새로운 정치죠. 그러면 오마이TV 중계차가 더 열심히 하는지, 더컷 버스가 더 열심히 하시는지 경쟁하면서 경쟁을. 곳곳에서 네. 만납시다 이렇게. 예, 어떻게든 열심히 뛰어서 저희 지지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데를 찍겠다는 것보다는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투표를 꼭 하게 하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청년비례 1기인데 청년비례 2기가 좀 많은 순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뛰어서 16번까지 당선을 시켜서 청년비례 2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예. 이거는 소개를 해드려야 댓글 될 것 소개 같아요. 또, 댓글 소개. 예, 어떤 댓글 우리는 왜 이렇게 해외 유저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보고 비엔나. 있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막방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예. 보고 싶었어요. 오스트리아 안진걸 친구. 예, 친구. 여기 네덜란드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의 성환이 오시네요. 네, 멋지시네요. 저렇게 참여한다는 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실 텐데 소심한 저는 응원합니다. 예, 네덜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계신 네. 분들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부터 4월 2일까지 있으니까요. 꼭 투표하십시오. 네. 예. 네. 자, 김빈 예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문대인 대표도 같이 다니라는 주문이 있네요. 문재인 저희가 대표도, 여러 예, 방식으로 필요하니까. 이번 그 팟짱 총선 특별 생중계는 다양한 방법의 콜라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콜라보고요. 그럼요. 저희가 예. 현장을 누비면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 차 크기 좀 알겠습니다. 작아요, 저희가. 저희가 좀 귀엽긴 한데,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콜라보를 하는 시간을 데리러 갖도록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버스 앞에서. 버스 앞에서 사진 찍고 가신대요. 네, 단체 사진 찍으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안에 계셨네요. 예. 스태프들이 안에 계시고요. 네,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시고. 출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네. 차 조심하시고요. 지금 자. 국회는 사실 국회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출근 통근 버스가 들어오고 예, 있어요. 막 1호차, 들어오고 2호차 있습니다. 막 예. 들어오고 있고요. 전 지역에서 막 오죠. 그렇습니다. 통근 네. 버스가. 자, 저희가 의원회관 앞에 있습니다. 의원회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예. 네, 저희한테 그런 거 아니죠? 저희한테 그런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한테 하는. 지시하시는 줄 네. 알았어요. 예. 의원회관 앞에서 저희가 있는데 여기 네. 의원회관 앞에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본청이죠. 본청 앞으로 가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더 해볼까요? 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2012년 총선 때는 저 네. 국회의원 회관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완공되기가 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반은 공사하고 있었고 반은 네. 좀 건립이 된 뭐 이런 상태였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새 사무실로 입주한 국회의원 맞아요. 그래서 엄청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새집 증후군.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네.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여기는 자, 여기 국회 본청아 네. 잔디밭.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김무성 대표하고 김을동 최고위원이 달리기를 했던 곳입니다. 아, 그 예. 뮤직비디오. 그렇죠. 홍보 비디오에. 예. 홍보가 됐던 바로 그 장소죠. 그 네.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여기서 취임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취임합니다. 네. 몇 년 됐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 차죠. 4년 차 돌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3년을 한 것이죠. 2년 남았죠. 이제 2년 남았죠. 네. 2년 남았죠. 자,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네. 박근혜 정권이 네.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이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네, 뭐 특히 뭐 경제 실정 부분을 야당에서 많이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8년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문제는 경제다라는 저희 구호도 받지만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에서만 이명박근혜 이런 네. 표현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근혜 8년을 아예 명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기 보수정권 8년간의 경제정책의 심판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현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덕헌 유세단 봤는데 그럼 앞으로 이 선거 어떻게 될지 판세를 좀 미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 분 누구를 모신 거죠?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아, 저기 오마이뉴스 이슈팀의 이경태 기자. 네. 맨날 그 저희가 팟짱 단골 출연 고정 기자죠. 출연자. 예, 네, 고정 어서 출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을 배경으로 자, 이경태 기자. 네. 역강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마이뉴스의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사 때보다 얼굴이 커졌어요. 1.5배 커졌습니다. 1.5배. 네.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는데 이제 2주 뒤면 이 국회에 들어가 20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판세를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판세 각 당별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분명히 얻는다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선거구가 253개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좀 보자면 영남권이 현재 65석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이 28석, 충청권이 28석, 그리고 제주권이 3곳, 그 다음에 강원권이 8석,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전통적인 지역구도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영남권에서 60석 이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에서도 상당히 그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28개 이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한 90석 정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뭐 앞서서 윤희웅 실장이 나와서 뭐 팟짱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야권 표는 사실 뭐 그 외 지역을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 더민주의 뭐 110에서 130, 국민의당의 어떤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수치가 약간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반타작만 하면 결국에는 150석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122석입니다. 여기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60석 이상만 뭐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면 뭐 150석 가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변수가 발생해서 더 얻게 된다면 그 조국 교수 등이 우려했던 180석 국회 선진화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급반전됐어요. 춥네요. 날씨도. 그 수도권이 이제 최대 승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 253곳의 의석 가운데
모두 122석이 걸려있는 이 수도권. 네. 수도권을 압축적으로 좀 판세를 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이 지금 현재 122곳인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목표로 하는 것도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석 가운데 25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인천은 13곳 중에서 7, 8석 그리고 경기는 60곳 중에 30곳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석 이상을 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이게 4년 전에 비해서 수도권이 10석 이상 늘었습니다. 그때 4년 전에 새누리당이 112석 가운데 48석을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9대 총선보다 오히려 지금이 할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대 총선은 그 야권 단일화가 늦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1대1 구도로 본선에 올라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대다수 지역이 야권 분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호기로 해서 그 새누리당이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는 엄살을 부리기 마련인데 절반을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 엄살을 부린 정도가 150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그 관련 지역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서울 서대문을과 강서울 성동을 중랑을 경기 고양갑 시흥갑은 4년 전에 1%포인트 차로 그 승부가 갈렸고요. 그 고양갑 경우는 100표 차이가 났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심상정 대표가 그 밤새 이어진 투표에서 그 200표를 만무심하게 얻어가면서 승부가 갈렸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서울 노원을과 양천을도 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처럼 3%포인트로 접전이 벌어진 곳이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 서대문갑, 노원병, 영등포갑, 성북을, 구로갑, 강동을, 용산, 뭐 강서갑 등 이런 서울 지역만 보면 8곳이 지금 혼전으로 지금 주요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이 8곳 중 7곳이 다 야권 후보가 다수인 곳입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군포을, 강명을, 수원갑, 분당을, 오산, 용인, 뭐 수원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도 대부분 야권 후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가 지난 23일 이후에 언론에 공표됐던 수도권 여론조사 33곳을 그 정리를 해서 그 혼전 지역을 분류해봤는데 33곳 중에 무려 18곳이 안개속 판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판세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야권 전멸, 참패 이런 게 자명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변수는 역시 야권 연대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야권 연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중앙당 단위의 어떤 연대는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후보자 간 연대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당의 태도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가늠 클럽 토론에 나와서 그 후보자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직접 단일화하자라고 나는 목소리가 2위 후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중동 중성동을의 그 정호준 후보 그리고 안산 단원을의 부자연 후보 이분들은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위를 하는 불리한 단일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경기 군포를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의원 등이 군포갑 군포을에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자 간 연대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정의당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원정에 박강원 후보하고 박원석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한번 하자, 실무단 협의를 하자 뭐 했는데 앞서서 좀 정의당하고 더민주가 좀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정을 두고 뭐 정의당 쪽에서는 국민의당이 사퇴 후보 지역이다. 후보 사퇴 지역으로 분류해서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자 그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과 그리고 정진우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의 후보를 공천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단일화 논의를 막아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jan선 단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고양갑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정의당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갑을 할 테니까 수원병을 양보해라, 박원석을 주저앉히라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하자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말이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좀 변수로 떠오른 게 그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 규칙상 보면은 후보자 등록 후 9일 후인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월 4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후보 단일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4월 4일까지다. 월요일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각 그 해당 지역구의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일을 앞당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서울 구로 같은 경우는 인쇄가 시작돼 버렸고요. 그리고 경기 남양주나 그리고 안산 단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후보 단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도 4월 1일 후보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표 발생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작을 보궐선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투표용지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승리했을 때 표 차이가 사표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과연 이게 맞는 투표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더민주에서 어제 투표용지 인쇄를 중단을 요청하긴 했으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유권자 여러분들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하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퇴라는 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팟짱을 열심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정보를 정확히 보시고 그렇습니다. 누가 후보 사퇴를 했는지 어떻게 야권 단일화가 됐는지 잘 보시고 투표소에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그런데 말이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로들 민주주의 포럼인가요? 그 원로들도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압력의 수위를 막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국민의당의 기존의 입장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었죠. 개별 당과 사전 협의 없는 후보 단일화 하는 경우에는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제 1순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바로 다음날 나온 국민의당 논편을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패권적인 발상이다. 지금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얘기대로 하자면 진보 정당들도 그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제 3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맞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목표로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10%가 필요해요. 그런데 25일 날 그때 이태규 본부장의 발언이 나왔던 거는 후보자 등록이 생각외로 저조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구에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놔야지만 정당 투표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나왔던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확실히 3당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선대위원장들이나 각 후보자들 입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선대위원장들이나 당 지도부의 생각이 독자 노선이다. 이런 게 확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입장 변화를 안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야권 단일화가 어쨌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필요한 조건이라면은 유권자들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해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표심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후보들이 이미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그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보세요? 시민혁명이라고. 일단 저도 약간 전략 투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보시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16대 총선 때부터. 그거는 서울의 유권자들은
철저히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원병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병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더민주의 항창 후보 그리고 정의당 후보까지 해서 야권 후보가 3명인데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쫓기고 있어요.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더민주 쪽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더민주 쪽 전략 관계자를 좀 만났었는데 전략 관계자 얘기가 일단은 첫 번째 그 국민의당 지지층들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중도 성향 지지층들이 많았고 이들은 사실상 다른 양쪽으로 나눠진 지지층에 비해서 투표 열기가 좀 낮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했을 때 지지율이 좀 반감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전략 투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확장성이 더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전략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마이뉴스가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주 시민들도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잘해요. 지금 더민주가 강주 공천에 있어서는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호남 이상의 어떤 확장성을 국민의당이 보여줬느냐 이런 데에서는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과연 대권 후보로서 어떤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어떤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무성 이른바 저희는 당인 파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들은 옥새파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절충안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승민과 은평을에 이재호를 살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거다.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유시민 파문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민심이 출렁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조금 반응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가 그저께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더민주의 지지율이 11%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과 급락의 사이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장이 별로 안 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딱 양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니까 새누리당은 31%였는데 더민주는 31.3%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0.3%포인트 차인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분명히 타격은 있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이게 지역적 구도에 더 강한 이슈였다. 그러니까 대구에 좀 더 영향이 갔을 뿐이지 수도권에는 크게 안 했다.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경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야권 연대지 이 부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사실 좀 잘 막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막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줬고 실제로 김무성 대표도 어제 가눔클럽 토론에서 총선 이후에 승패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난 대권 후보가 아니다. 굉장히 몸을 숙였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에 새누리당 홈보국에서 이거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성이 나르샤
예, 옥새를 들고 나르샤라는 제목인데 나르샤. 1화 네. 마포대교 김무성 대표가 뜁니다. 옥새를 들고 김무성 뛰다. 그 다음에 2화 원희수 대표가 이 국회를 가로지르면서 뛰고 있습니다. 직인을 찾아 떠나다. 3화 반전 도장은 당사에 있었다. 4화 결론. 그래서 새누리당 함께 뜁니다. 라고 해서 그 서청원 대표, 김을동 최고위원 뭐 해가지고 쭉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 국회를 뛰어갑니다. 바로 여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뛰어. 야, 참. 어떻게 보자면은 네. 그 갈등을 크게 불거지게 하면서도 새누리당은 이 봉합하는 기술만큼은 정말 그 더민주보다도 네. 좀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참 최경환 의원하고 예, 김무성 대표가 끌어안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그 얘기 딱 하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친박 비박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게 갈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싸운다는 거죠. 근데 반면 지금 야권은 전부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그 선거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여야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저도 어제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조원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그저께죠. 그저께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우리 당의 어느 높은 분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정조준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하루 뒤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가서 하는 말이 한번 와봐라 안기라. 조원진한테 딱 안기라고 이제. 그 정도의 김무성 대표가 어떤 확실히 포용력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5, 60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9대 총선 당시에는 여건이 좀 분열돼 있었어요. 네. 박세열 교수의 어떤 국민생각이라든가 친이 후보들, 탈락한 후보들, 그리고 새누리당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음에도 이게 크게 번지지 않게 한 것도 사실 김무성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일단 친이계들과 나가는 사람들을 따로 못 나가게 막은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의 학습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20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당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각 당이 예측하고 있는 수를 보면 3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 더해보면 300석이 넘어요. 그래서 의석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당 목표치 40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국민의당의 목표수를 따져보면요. 호남권에서 20석 이상,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8석 이상, 28석에다가 비례 10%를 해서 10석을 얹으면 거기서 38, 그리고 40, 이 정도가 된다라는 계산인데 솔직히 약간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뻥이다? 네, 완전 뻥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약간 좀 물음표가 찍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열 형태가 분명히 있고 여기서 2위 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이런 약간 분열 상태가 계속되면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좀 어부지리격으로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호남에서 좀 강세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호남 강주만 좀 보겠습니다. 강주에서 8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7곳에서 국민의당이 약간 우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뭐 여론조사별로 약간 달라서 뭐 3곳은 우세하고 나머지는 혼접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국민의당은 5곳을 현역을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더민주는 말 그대로 다 신진 인사를 맞습니다. 정치 신인들을 다 공천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들이 어떤 그 간에 있던 조직들을 어떻게 이어받느냐 이것도 약간 의문표가 찍히는 상황이 된 거죠. 양행자 전 삼성전자 산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입지전적 인물이긴 하지만 정작 지역에 내려가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남권에서는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남권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제 뭐 분석한 바 있지만 호남권에서 굉장히 국민의당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외의 곳에서는 좀 모르겠다. 실제로 지금 현재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비례대표를 10석 얻는 10%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게 아니냐. 후보들이 사퇴해버리면은 정당 득표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국민의당 목표에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의당은 좀 어떤가요? 정의당이 목표가 2자릿수 의석수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가장 소박한 목표죠. 네.
소박하게. 정의당도 역시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뭐 일단, 고양각부터 해서요. 그렇죠. 고양각과 그리고 창원 선사는 이미 단일화가 됐고 또 이제 뭐 안양 동안을이라든가 박원석 의원이 나가 있는 수원 정의라든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전부 다 단일화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경선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승패가 갈릴 것인데 더민주와 당사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추세대로 좀 높게 올라간다면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더민주의 그런 비례대표 파문에 의해서 많은 뭐 지지자분들이 후보는 더민주 후보를 찍어도 정당은 정의당을 찍겠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이 좀 오른 면도 좀 보였었는데 그게 좀 지속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추세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7%, 8%를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이제 제일 한 번 7% 정도 올랐다가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점점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더민주의 어떤 정청래 의원 컷오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일부 지지층들 그러니까 자신을 진보적 성향의 어떤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이 정의당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것들이 7, 8%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하는 사람들 얘기는 정당 지지율은 실제로 선거 기간에 좀 이동하긴 하지만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 변수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 40, 국민의 그 더민주가 한 25에서 23, 그리고 정의당이 한 5에서 7, 뭐 이 정도가 계속 비슷하게 고정돼서 갈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이런 공천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반사이익은 얻으나 정의당이 스스로 주도해서 얻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약이 참 좋습니다. 뭐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 오후 5시에 칼퇴근하는 법이라든가 칼퇴근법.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 가능한가요? 다시 좀 대표님 가능한가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공약이죠. 예. 사실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행복지수 이번에 11계단이나 떨어졌어요. 58위인데 그거밖에 안 떨어졌나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그 헬조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론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을 3개 갈아타고 와봤는데 아침 7시 20분 지하철 모두가 빡빡해요. 그 표정들이 일단은 매우 힘들어하는 이게 만약에 저녁 때까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간을 따져봤더니 1위잖아요. OECD 중에 1위. 맞습니다. 2250시간. 근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이제 5시 퇴근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는 1400시간. 이거를 개월로 따지면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고 하면 걔네들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면 진짜 자기의 취미도 개발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오마이뉴스부터 해야 되겠다. 결론은 오마이뉴스부터 해야 된다. 오마이뉴스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휴가는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많은 독자들이 모르는데 우리는 5년 근무하면 이경택 기자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저 이제 10년 차. 5년 근무하면 1개월 유급휴가를 주고 10년 근무하면 2개월 유급휴가. 갑자기 15년 근무하면 3개월 유급휴가. 선진적인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옆길로 새서 회사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아. 오마이뉴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공약들이 있다는 거죠. 정의당 공약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의당 공약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공약을 좀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네.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게 하겠다 뭐 이런 법안들이 있고 그 더민주도 역시 비슷한 어떤 법안들, 그러니까 일자리 법안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떤 그 일자리를 좀 늘리고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도 있어요. 이런 공약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 정책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전략적으로 내 삶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목세 뭐 파문이나 뭐 비례대표 파문 그리고 뭐 컷오프 관련 얘기 이것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요. 정당들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 정당들은 각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공약을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잘 찾아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언론 있잖아요. 예, 언론인. 저 여기 몇 명의 언론이죠. 굉장히 많은 10명 정도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언론인들이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언론인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소위 한국의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은 거의 이제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싸우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들을 중심으로 하고 스포츠 경기 그렇지 경마식 준비하듯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정책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 보도는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투표도 경제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투표도 그런 거예요. 부자일수록 투표를 오히려 많이 하고 가난할수록 투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가 돈이고 크네요. 투표가 밥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인호 이제 대표이자, 각 정당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핵심 공약, 그러니까 전 맞아요. 국민을 예.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실종된 선거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면은 무상급식 이슈도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기자들이 주목을 안 한 것인지. 근데 이것도 말이죠. 당의 책임인 게 기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핵심 공약을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종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국민들도 사실은 이 공천 파동을 드라마 보듯이 막 보다 보니까 투표율은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러게요. 이 양쪽이 가장 무엇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의 출현, 이 제3당의 출현, 이 과정에서 대결 구도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지 않아요? 네. 그동안 4년 동안 이 집권당이 박근혜 정부와 이 새누리당이 과연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1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야당 심판론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 대결 구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그런 게 부분도 이런 지적할 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를테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양극화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임금 격차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사실 쟁점으로 만들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간에 막 그 극렬한 싸움 얼마나 재밌어요. 그 옥새 파동, 그 다음에 도장이 어디로 간 거야? 막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뭐 물가의 문제라든가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제일 저는 이것은 쟁점으로 붙겠다. 최소한 포퓰리즘 논쟁은 붙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바로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이에요. 사실 이거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어르신들에게 주목할 만한 공약인데도 이게 쟁점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안 다루죠. 경제를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잡은 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호에 국민들이 정말 그래 라고 할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구나 할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일주일 안에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경제 공약의 뭐 대표 공약으로 777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 이해가 안 네. 돼. 누가 그거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이거 굉장히 경제학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경제학자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풀었어요. 아까 그 우리 비례대표 출마 중에 35번 네. 엄마 있었잖아 엄마. 네. 이 엄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막 기업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뭐 70%? 이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777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손에 잡히게 손에 잡히는 경제란 말이 있죠. 네. 실제로 뭐 국회에 지금 현재 정당들의 각 정당들의 공약집을 보면요. 더민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더민주가 텍스트 숫자도 가장 많고요. 이게 어떤 슬로건화 돼 있지 않아요. 네, 다 비교를 해보면 다 비교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 한 권이에요. 네. 책 한 권. 값이 5,000원입니다. 근데 기자들도 기사를 쓰려면은 쉽게 나와 있는 자료를 봐야 또 기사도 쉽게 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권을 다 봐야 된다. 이러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한 권을 보는 게 뭐 네. 문제는 안 됩니다. 어렵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잘 만들어요. 이 네. 정책 공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오현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777. 그 77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이 도대체 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자들도 사실 뭐 많은 걸 다루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기초연금 30만 원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 금방 와닿을 수 있는 이슈긴 하죠. 현행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 70% 노인들에게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거를 3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바로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포퓰리즘 공항이다. 운동권 정당이 지금 나라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걸 했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약을 세련되게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입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공약을 좀 만드는 게 어땠을까. 네. 예를 들어서 뭐 4년 전에 새누리당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경제 민주화, 우리 시장 동네 시장 살리기, 골목 상권 뭐 이런 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뭐 더민주나 야당이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각 당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이경태 기자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이따가 저희 당사도 한번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한 분 또 모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네네. 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뭐가 있나요? 박정호 기자 잘생김 남자가 봐도. 아니 이경태 기자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댓글은 박정호 기자가 들어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근데 정말 그 이경태 기자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해요. 네. 제가 사수였거든요. 어떠세요, 대표님? 4년 전 총선 때 비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늘어졌어요. 네. 그래서 분석력도 뛰어나졌어요. 네. 팟짱에서 키우고 있는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키우고 있는 사장으로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이경태 기자와 막 줄줄 잘잘잘잘 얘기하니까 굉장히 사장님이 너무 행복하죠. 네. 여기서 행복을 느끼시죠. 예, 자 지금 홍콩 란타우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상파울로 브라질에서 시청합니다. 이런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119개국에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때도 네. 아마 더 많은 나라에서 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아침부터 뛰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